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스코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말 멋진 화상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주로 저희가 다룰 내용들은 시스코 장비하고 시스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웹엑스하고 줌을 통해서 다수의 학습자들과 수업을 할 수 있는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화상 장비, 어떻게 보면 화상도 핸드폰하고 똑같거든요. 그 고유한 아이디, 그게 이제 번호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콜을 하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기지국, 그러니까 이 핸드폰의 고유 시리얼 번호로 등록을 해서 이 시리얼 번호로 해서 번호를 할당을 하고 음성으로 통화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맥락입니다. 기술은. 그 음성으로 하느냐, 화상처럼 문성과 영상을 같이 쓰느냐, 이제 이런 차이죠. 대신 이제 화상 같은 경우는 그 이런 서버들이 굉장히 고사양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LG에서 이런 화상 서비스 사업을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인가 아마 그 중단이 됐을 거예요. 그 당시 수백억 원을 들여서 서버들을 구축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런 하이엔드급 화상 시스템을 갖고서 하기는 좀 시간도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었고요. 우선은 그 당시 이 하이엔드 디바이스들이 너무 고가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잘 안 됐죠. 현재 뭐 국내에도 이런 오픈소스로 개발을 해서 이런 화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랑 자체적으로 이 화상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런 큰 규모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들이 정말 안정적이고 고품질로 제공이 돼요. 그러나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한 데는 항상 한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구글 미츠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지만 구글 미츠 같은 경우도 결국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일부 소스들을 이제 오픈을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공익의 목적이든 사익의 목적으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결국에는 한계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소규모나 아니면은 이제 뭐 크게 화질과 음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화상만 연결돼서 될 수 있는 정도라면 뭐 그 정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좀 개념들을 좀 잡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선은 시스코 XX20에서 웹엑스하고 줌으로 직접 이제 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시스코 XX20에서 줌이나 웹엑스의 서버에 이제 이제 콜을 해서 이제 조인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 방법은 우선은 먼저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콜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시스코 SX20 간에 이 콜 개념이 있는데 시스코 SX20 이 장비들 간에는 중간에 이제 이 전용 서버가 있어요. 전용 서버를 통해서 아주 독립적으로 고품질의 고화질의 굉장히 안정적으로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풀 HD에 그다음에 초고화질 오디오에 30에서 60프레임 H 보이스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시스코 SX20의 고유 이제 단독 서버를 이용을 할 거면 서버 사양료를 따로 또 내셔야 돼요. 그만큼 퀄리티나 안정성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를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참 경험을 못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이거를 경험을 하며 보면 줌이나 웨백스 솔직히 못 써요. 저도 솔직히 안 써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보통 다이렉트 장비 대 장비로, 화상 장비 대 화상 장비로 다이렉트 많이 하거든요. 그 느낌은 참 설명해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냥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 하이브리드하고 이 하이 화상 솔루션들하고 가장 큰 차이는 실감이거든요. 진짜. 바로 앞에 그 사람이 바로 앞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교실에 제가 들어와서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수업하는 그런 느낌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PC나 PC 웹캠들이 줄 수 없는 기술이에요. 언젠가는 기술이 따라가겠지만 현재 이런 통신 속도나 현재 이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기술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화상 장비 대 장비끼리는 서로 다이렉트로, 물론 이제 서버에서 예를 들면 이제 공유기 아랫단에 있는 이 하이엔드 이제 시스코 장비 같은 경우도 이 중간에 이제 턴 서버나 인적 서버에서 계속 통신을 하면서 얘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제 계속 파악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스코 장비끼리 연결됐을 때는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프레임의 초고화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 장비끼리 연결됐을 때는 오디오 코덱도 정말 환상적입니다. 네. 자, 시스코 SX20은 핸드폰처럼 고유 번호가 있어요. 장비마다 고유 번호들을 부여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용료들이 되게 비싸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서 시스코 장비를 공기계를 사갖고 가신 분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된. 근데 이거를 이제 이분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어떤 문제? 위치. 예를 들면 얘가 이제 공유기 하단에 있으면 얘를 이제 계속 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체크를 못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공인 IP, 공유기가 받은 공인 IP를 주소를 찾아가지고 알려주고 다이렉트로 IP 주소로 다이렉트로 콜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서버에 등록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를 받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 그 다음에 얘가 NAT 장비에 올려서도 얘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 대 장비끼리 지속적으로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이 서버에서 계속 체크를 해줘요. 예. 그리고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요. 이 번호를 받게 되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그냥 인터넷만 꽂으면 바로 화상 통화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같은 서버에 등록이 돼 있으면 번호만 입력하면 돼요. 근데 다른 서버, 예를 들어서 이건 얘예요. 핸드폰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내가 SK에 있지만 KT를 통화할 때는 핸드폰 번호 그냥 입력하면 알아서 이 번호가 어디에 등록되는지 메인에서 다 관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신사끼리 이제 되는데 서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서버 같은 경우는 그 별도의 URI라는 게 있어요. 어드레스가 있거든요. 그 어드레스를 풀로 요 아래처럼 얘처럼 풀로 입력을 해서 콜을 하면 그 장비로 정확하게 콜이 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우리가 쓰는 핸드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SX20 간의 통화 개념을 이제 이해하셨고, 자, 그러면 SX20과 웹엑스와 줌 간의 콜 개념은 뭐냐? 자, SX20 장비가 웹엑스 클라우드 서버로 먼저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조인, 이제 시스코 그러니까 SX20이 웹엑스 계정을 갖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 웹엑스 계정이 어떻게 보면 가상의 미팅룸이 있는 거예요. 그 미팅룸으로 콜을 해서 이제 그 서버에서 인증을 하고
그 방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시스코 장비에서 웹엑스로 갈 때까지는 이대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시스코 웹엑스에 이제 연결된 이후부터는 좀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예. HDL 720p에 30프레임으로 해서 예를 들면 PC나 핸드폰, 모바일 사용자들, 태블릿 사용자들한테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다운그레이드가 되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시스코 SX에서 20 들어온 거 그대로 하게 되면 그 엄청난 부하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시킬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반대죠, 반대로. 자, 그러면 시스코 SX20에서 웹엑스를 거쳐서 이제 요 PC나 모바일 참가자들한테 이렇게 보이지만 이제 반대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모바일 참가자가 시스코 XX20으로 갈 때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여기 퀘스천이 돼 있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접속한 사람의 네트워크 상태, 만약에 모바일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랬을 경우는 이게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대학 교수님들 수업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실제 학생들은 다 제각각이에요. 그게 이제 PC 기반의 웹캠으로 수업했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시스코 장비 같은 경우는 딱 표준이 돼 있거든요. 어떤 규격에, 어떤 코덱에, 어떤 해상도로, 어떤 코드, 이제 그 뭐 해상도로 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송이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장을 하는지, 이런 거는 시스템에서 딱 돼 있는데, 아무리 좋은 웹캠을 갖다 삭혀서 해도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그래서 비대면 교육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하실 분들은 반드시 시스코 장비, 이런 하이엔드급 장비를 써서 수업을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강사, 교수 입장에서는 이제 원격으로 접속한 학생들의 영상은 제각각에서 크게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강사나 교사나 교수의 수업 장면을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소리로 참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하고는 교사하고는 강사하고는 뭐 화질이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학생하고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질이 좋다면 학생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다 읽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비대면 수업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의 뭐 상태를 알 수가 없다라고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맹신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화상으로도 충분히 학생들 교실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어요. 얘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보조교사를 더 투입을 하시는 데가 있어요. 어차피 학원에서는 강사를 안 쓰고 매니지먼트만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수 인원으로 해서 학생들을 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현장의 보조교사하고 협업하는 데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다른 쪽 그 학원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미국 하와이에 있는 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그 학교에 수업을 할 때 썼던 방식이에요. 미국 현지에 있는 그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으면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봐. 라고 하면 현지에 한국에 있는 그 교실에 있는 보조교사, 뭐 대학이니까 조교가 되겠죠? 조교가 시켜요. 너 이거 좀 해봐. 자, 교수님이 이런 걸 물어보셨잖아. 자, 그러면 A군 너는 어떻게 생각해? B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하면 그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애들이 긴장하거든요. 누군가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애들이 그래서 수업에 되게 집중을 해요.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대면보다 더 수업에 더 집중하고 몰입한다? 그거는 이제 착각이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똑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는 애는 소수예요. 대부분은 다 딴 생각하거나 한기를 흘려듣죠. 그래서 이제 협업 수업이라는 게 참 좋은 게 강사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고요. 보조교사는 학생들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협업 수업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비대면 수업할 때는 협업 수업의 스타일로 하도록 그렇게 연출을 하도록 많이 저희가 강사나 교수나 교사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받고 싶으면 뭐 언제든지 돈만 내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짜는 아니죠. 네. 자, 줌과 앱엑스는 정해진 다이얼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그 스트링만 딱 지키면 바로 시스코 XX20 장비에서 그 줌이나 웹엑스 서버로 바로 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웹엑스는 어떤 식으로 스트링이 되어 있냐면요. 자, 미팅 아이디가 있고 미팅 아이디 쓰고 다음에 골뱅이 webex.com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웹엑스는 굉장히 좀 심플해요. 근데 그 줌은 좀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물론 얘네들이 이제 보안 때문에라고는 이렇게 해놨지만, 그래도 좀 줌은 여전히 이제 보안성이나 안정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줌 같은 경우는 먼저 미팅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닷을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코드라는 것, 이 미팅룸에 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걸 패스코드라고 합니다. 패스코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닷을 2번 찍어야 돼요. 닷. 네. 그리고 나서 호스트키라는 게 또 있어요. 네. 호스트키를 또 입력을 해야 돼요. 호스트키는 안 바뀌는 거고요. 패스코드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트링 룰을 만든 것 같아요. 호스트키는 항상 딱 정해져 있고요. 패스코드는 그 미팅룸의 패스워드는 미팅을 할 때마다 바뀌게끔 기본값이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패스코드 같은 경우는 다 고정을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하기 때문에 패스코드를 딱 고정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경우는 패스코드가 이제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교육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패스코드는 고정을 해놓고 하시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제 바뀔 때마다 이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키까지 입력을 하고 아까 제일 중요한 거 뭐였죠? 요거 닷 그리고 나서 줌 crc.com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줌 같은 경우는 미팅 아이디 패스코드 호스트키 @zoomcrc.com으로 입력하셔야 시스코 SX20 장비에서 바로 다이렉트 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시스코 SX20 시스템은 미팅룸에서는 그냥 참가자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가자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그 웹 클라우드 솔루션을 쓰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이 이 SX20 화면을 고정을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웹엑스 같은 경우는 그 참석자 중에 화면을 고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고요. 화면 고정 기능이 있고 줌도 마찬가지로 스포트라이트나 그 스크린 핀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기능이 있는데 스포트라이트를 하셔야 모든 참가자가 그 화면을 메인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지만 자, 웹엑스는 어떻게 되죠?
meeting ID at webex.com 이 되어 있고요. 줌 같은 경우는 meeting ID dot passcode dot host key at zoomcrc.com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스트링을 입력을 해서 SX20 장비에서 바로 콜하면은 저 웹엑스든 줌의 그 미팅 룸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쉽죠? 네, 매우 쉽습니다. 자, 또 이제 한 가지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줌이나 아니면 미팅 그 웹엑스 계정을 사시잖아요. 그럼 항시 지금 미팅 계정에 미팅 룸이 항상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X20 시스코 SX20 장비가 예를 들면 학원이에요. 학원에서 이제 그 미팅룸의 미팅룸 거기를 이제 강의실이라고 하죠. 자, 얘를 그리고 우리는 강의실이라고 합시다. 강의실. 그럼 강의실이고, 자, 시스코 SX20으로 미팅룸을 콜해서 여기에 이제 조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스코 SX에서는 미팅룸 ID at webex.com으로 스트링을 해서 콜을 하면은 바로 이 미팅룸 강의실에 조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PC나 모바일로 해서 미팅에 참여하기를 할 수 있는데 방식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링크 미팅 아이디를 직접 다이렉트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미팅 아이디로 한 그 링크 URL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자기가 미팅 계정을 구매를 하시면 그 미팅 링크 URL 어드레스까지 같이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미팅 아이디를 직접 쳐서 들어오던가 아니면 저 링크 URL 링크 주소로 클릭을 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도 마찬가지로 조인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쉽죠? 예. 그래서 이 개념 잘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SX20에서 웹엑스나 줌, 다이얼 스트링을 쉽게 등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있습니다. 자, 이 시스코 장비에서 직접, 이 리모컨으로 그 다이얼 스트링을 등록하려면 이거 정말 많이 눌러야 되거든요. 정말 불편하고 귀찮아요.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관리자, 시스코 장비에서 직접 장비의 관리자 UI로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등록하는 게 제일 쉽고 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관리자 등록 그 화면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콜 테스트까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시스코 SX20의 관리자 UI로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시스코 SX20 장비가 여러분들 공유기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기에서 IP를 받죠? IP가 어떤 게 있죠? 뭐 192, 168, 뭐 0.1, 뭐 이런 식으로 그 IP 주소를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 IP 주소 알아내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또 카메라가 또 왔습니다. 자, 시스코 SX20에서 여러분들이 그 IP 주소를 아시려면요. 또 이제 이 리모컨을 쓰셔야 되는데 리모컨에 보면 홈키가 있어요. 이 홈 버튼이요. 이 홈 버튼을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까요?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자, 통화 종료, 통화 프리젠테이션, 카메라 조정 설정이 나왔잖아요. 자, 설정으로 가셔야 돼요. 자, 설정으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시스템 정보라고 있죠? 시스템 정보. 자, 시스템 정보로 갑니다. 자, 시스템 정보로 가면 이게 나와요. 여기
IP 주소 나오죠? 여러분. IP 주소요. 자, 요 IP 주소로 직접 여러분들이 IP 주소를 입력을 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그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IP 주소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웹브라우저, IP 주소를 알았으면 웹브라우저에서 그 IP 주소를 치시면 돼요. 자, 웹브라우저 여기 있죠? 자, 웹브라우저. 그러면 아까 그 공유기 시스코 SX20의 IP 주소가 공유기에서 할당받은 거를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SX20에서 저희가 이제 관리자 계정이랑 아이디를 다 알려드려요. 구매를 하시게 되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등록된 거로 들어가시면 이게 UI 페이지입니다. 시스템 관리자의 UI 페이지. 여기서 어디 있냐면요. 퍼스널라이제이션.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페이보릿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셋업의 페이보릿에서 add 컨택트 하시고 여기서는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수학과 홍길동 해가지고 자, 이 넘버가 되게 중요하죠. 아까 계정 줌과 웹엑스의 그 다이얼 스트링을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이얼 스트링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이얼 스트링은 아까 어떻게 됐죠? 미팅 아이디를 뭐 111111111 넣고요. 그 다음에 webex.com 이렇게 입력하시고 프로토콜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SX20의 프로토콜 방식은 SIP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콜 레이트는 3메가, 디폴트 타입은 콜 타입은 이게 오디오가 아니죠? 비디오죠? 자, 비디오. 자, 디바이스도 비디오예요. 콜 타입도 비디오 해서 이거를 세이브 하시면 이렇게 수학과 홍길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테스트할 수 있냐? 이 콜 컨트롤에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저기 하나가 이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연결되어 있는 걸 끊고 신기하죠? 자, 수학과 홍길동으로 할 건데 지금 이 계정 이 미팅 아이디는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지금 지우고 원래 제 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연결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보들이 나와요. 자, 프로토콜의 SIP로 해서 지금 업다운 3메가로 그리고 보안은 엔크립션은 AES 128비트로 그 다음에 아웃고잉 오디오는 AACLD 64kbps로 해서 그 다음 인커밍 오디오는 오퍼스 코덱으로 해서 48kbps로
그리고 outgoing 비디오는 H624 로 해서 12802-720.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줌과 웹엑스를 거치게 되면 다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자, 근데 인커밍 프레젠테이션 한 거. 제가 현재 그러니까 웹엑스와 줌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쉐어링 한 거, PC의 화면을 쉐어링 한 거는 1920에 1080을 해줘요. 왜냐하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패킷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그 PC 화면 같은 경우 공유를 하거나 자료 화면 공유했을 때는 1080까지 해줘요. 근데 1080 왜 안 하면 안 되냐면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720으로 하게 되면 폰트가 깨져요. 어떤 특정 폰트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미지도 좀 깨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80으로 셋업 해놨어요. 그래야 글자도 안 껴지고 화상으로 해도 데이터 쉐어링을 해도 선명하게 글자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요. 자, 아까 보여준 대로 Favorite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Add Contact 해가지고 뭐 수학과 홍길동. 자, 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줌은 뭐 11111 점 두 번째 패스코드. 패스코드는 이건 얘예요. 점 호스트키 점 333333 줌 crc.com 줌 crc.com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 아까 프로토콜 뭐라 했죠? SX20 장비는 기본적으로 SIP 서버를 사용하면 SIP로 쓰셔야 돼요. 자, 콜레이스는 항상 맥스로 해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콜 타입은 비디오로 할 거고 디바이스도 비디오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하시면은 또 등록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화상 장비 줌에서는 시스코 SX20에서는 이 다이얼 스트링을 하게 되면 이게 보입니다. 자, 방금 제가 수학과 홍길동이라 등록했죠? 이게 시스코 SX20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시스코 SX20 화면이고요. 자, 지금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럼 요걸 누르시면 돼요. 이게 폰북 기능이거든요. 폰북을 누르면 뭐가 나오죠? 내 연락처가 나오죠? 내 연락처에서 아까 이거는 제가 장비 하나를 다른 곳에 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장비를 갖고서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장비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비는 제가 그 다른 장소에 있는 시스코 장비로 제가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그 장비에서 콜 스트링을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 시스코 장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형식대로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학원에서 쓰신다면은 강의실 배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여기에 이제 칠판이 있고요. 여기에 칠판이 있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뭐 몇 명이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형 강의실이 아니라면 보통 요즘은 한 강의실에 뭐 20에서 30명 또는 뭐 10명 이내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큰 데는 이거보다 더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냐면요. 카메라
시스코 장비의 카메라는 요 뒤에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TV 마운트랑 시스코 SX20 장비를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현장 수업감이 나죠? 예. 자, 그러면 여기는 교사가 이렇게 서 있겠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어떻게 또 하시게 되냐면요. 또는 카메라를 이 천정에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천정에 달고, 그 다음에 모니터를 여기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TV 모니터.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시스코 SX20 코덱 여기다 두고요. 그다음 마이크도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처럼 콜 다이얼 스트링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폰북에서 바로 이 다이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계정들, 웹엑스나 줌 계정을 사셔서 그 계정 미팅 아이디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를 그 스트링에 맞게끔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매우 쉽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SX20 장비가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오히려 PC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콜스트링 입력하는 것까지 오늘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메일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제 메일 주소를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자, 메일 주소는 제 메일 주소는 요겁니다. 자, 제 메일 주소는 edmos.jun@gmail.com으로 해서 사용하시다 모르시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잘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요거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계속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이런 화상, 비대면, 그러니까 저희는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런 비대면, 하이브리드 화상 강의 교육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고 퀄리티의 시스템들, 사용법들을 계속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잘 활용하셔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새로운 다음 내용으로 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